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궁금했던 이슈들, 인물들 빅데이터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의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워낙 이제 외국인들이 또 TV 같은 데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성분들 보면 이렇게 한국 여성분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국제 결혼이 요즘 참 흔하고 막 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뭐 소식에 접하면 국제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라면서요? 예, 최근 좀 줄어드는 추세 같고요. 네. 결혼이 늦은 그 한국 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어린 여성들이죠. 결혼이 최근 와서 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일 날 나온 그 통계청 발표인데요. 2014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네. 다문화 혼인은 2,004만 건을 넘어섰어요. 근데 전년보다 9.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전체 혼인이 한 5.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혼인율이 감소하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감소폭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요. 네. 8%에 이르는데 전년보다는 0.3%포인트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한국 남성과 이제 동남아시아 여성 간의 결혼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국제 결혼 숫자가 이제 감소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렇죠. 국제 결혼 문화를 좀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정부가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다음 결혼 이민 비자 발급할 때도 심사 기준을 좀 강화했는데 네. 그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결국 지금 이런 한국 남성, 동남아시아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거는 성비와 무슨 뭐 도시화의 문제 이런 게 또 연결돼 있는 거죠? 아, 그렇죠. 1985년부터요. 1997년 사이에 국내에서 태어난 인구 성비를 보면요. 네. 116대 1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가 16명이 더 많은 셈이에요. 그래서 2014년 작년 통계를 보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19만 5천 명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는 남자가 21만 3천 명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네. 갈수록 조금 그 성비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녀 수가 줄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는 이제 풀렸습니다만 예, 풀렸죠, 한동안 최근에. 가구당 이제 자녀 수를 한 명으로 네네. 제한을 하면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성비 불균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비 불균형도 우리 결혼에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성비 불균형과 함께 도시화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보통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인구하고 자본이 자연적으로 이제 도시로 유입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 주거하는 남성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수준보다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부유한 남성을 찾아서 네.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농어촌보다는 모든 도시에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어서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입되는 여성의 잉여 공급량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네. 지금 남아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에서도 남성의 성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농어촌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인구 통계 예측을 보면 2025년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의 지금 한 2배 정도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2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수준인데 네. 사실 우리가 사회 인류 역사를 좀 보면 사회 과정에서 성의 역할을 좀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별 분업을 실천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참 한 가지 재밌는 게 사실 그 분업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정립한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는 오히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성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구분되어지잖아요.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네. 이제 여성의 역할로 인식을 하고 남성은 이제 가족 부양을 이제 역할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결혼할 때는 여성 입장에서는 보다 똑똑하고 건강한 남성을 찾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렵 사회, 농경 사회를 거쳐서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들은 좀 더 소득이 많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네.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선호하게 되면서 뭐 성비 불균형, 그다음 도시화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 결혼 시장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지 어떤 남녀의 어떤 성별인 구분이 좀 없어서 이런 예. 얘기 다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전의 문화들이 이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렇죠. 이제 문제로 이렇게 아직 드러나고 있는 건데 성비의 불균형이라는 게 얼마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미시간대에서요 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결혼 슈퍼마켓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조그마한 성비 불균형이 생겨도 그게 전체 어떤 결혼 시장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슈퍼마켓에 20명의 독신 남자하고 독신 여자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네. 그 20명의 남녀가 짝을 맞춰서 계산대로 나오면 $100를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의 효익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짝을 이뤄서 나오면 받은 100불을 보통 남녀가 이제 50불씩 나눠 갖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적게 된다. 그럼 이제 남성들은 짝을 지어서 계산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전에는 100불을 50불씩 나눠 갔던 것들이 남자 간의 경쟁이 생기게 되면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짝을 지어서 계산대를 통과할 때 남성은 99불, 여성은 99불, 남성은 1불을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네. 그만큼 결혼 시장에서는 조그만 그 20명 중에 한 명의 이동이 네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혼 시장에서 남성의 교섭력이 네. 굉장히 떨어지게 떨어지는, 되는 거죠. 불리한 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재밌는 실험이네요. 네. 예. 자, 이런 성비 불균형이 남성 미용 시장에 또 성장에는 기인한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결혼 시장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네. 최근에는 남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비 불균형 도시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혼 시장의 문제점 때문에 남자들이 스스로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모에 좀 더 투자를 한다. 예. 그래서 운동, 뭐 네. 미용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도시의 남성들은 이제 성비 불균형으로 낮아진 그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미용에 이제 더 많은 투자를 네.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시골의 남성들은 결국 한동안 이제 국제 결혼을 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또 재밌는 것은 여자들은 시장에서의 교섭력이 높아지니까 지위가 유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남자를 고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혼 시기가 늦추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여러 여자들의 결혼 시기가 늦추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 시기와 소득 관계를 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즐기면서 결혼을 늦추다 보면 그 동안에 또 여성의 소득은 증가하게 되고요. 네네. 그러기 더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선택할 때 더 이상 어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기준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연상연하 커플도 많이 나오는데 네, 네. 그것이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살펴보면 그 성비 불균형에는 경제적인 접근에 의해서도 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좀 눈여겨볼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재밌는 네. 사례들이 있는데요. 성비 불균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네. 보통 미국 사회에 들여다보면 특히 흑인 사회에 미혼모들이 많아요. 네네. 미혼모들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떤 뭐 흑인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미국은 굉장히 다인종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96%의 인구가 같은 인종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인종과 결혼하기를 선호를 하는데 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흑인 남성이 많은 남성 인구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의 한 30%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흑인의 어떤 통계입니다. 범죄율이 더 높다는 예. 걸 또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래서 네. 미국 평균적으로 봐도요. 네. 거의 대부분 주에서 한 그 결혼 정년기 남성의 한 15% 정도가 네. 수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뭐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 30대 남성의 남성 비율이 굉장히 남성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비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인구를 보면은 미국 흑인 사회에 굉장한 심각한 그 성비 불균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흑인 미혼모가 많은 이유를 또 여기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성비라는 것은 굉장히 어. 그 결혼 그리고 네.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그러네요. 이슈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도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최근에 뭐 그 조심스럽게. 혼인율도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성비 불균형 현상은 사실 우리 재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초혼의 남성과 재혼의 여성이 결혼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이혼과 재혼을 이제 선택하는 여성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백년해로 하는 것 굉장히 네. 중요하겠지만 미시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죠. 저스틴 울퍼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적의 이혼율이 0%가 아니라는 것은 100% 확신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최적의 이혼율이 0%가 네. 0%라는 거는 모두가 네.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이 최적의 이혼율이 아니라는 걸 100% 그러니까 네. 이혼을 전혀 하지 않는 사회도 그것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네. 있어서는 이혼도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인데 물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윤리적으로 이혼은 좋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이혼이 윤리적으로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네. 결혼 시장이 지나치게 이렇게 경직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비 불균형 그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결혼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이혼이라는 것, 재혼이라는 것 네. 이런 데 대한 우리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좀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유연한 자세로 접근을 하고 또 뭐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격려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약간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그 고찰이랄까요? 오래전부터 해오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이 아무튼 문제 해결하지 네. 않으면요. 네. 그 결혼 제도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또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오늘 국제 결혼이 줄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서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화 현상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였습니다.